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명리학 제1590강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양력으로 2023년 3월 15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3년 2월 24일입니다. 오늘 명식 개묘년 을묘월 임신일이 되겠고 일진은 임신이 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 일간은 임수일간이 되겠고 임수일간이 태어난 월령 묘월이 되겠습니다. 묘월의 임수 어떻게 사주를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사주를 볼 때 일간이 1번이 되겠고요. 2번이 월령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일간, 다음으로 그 일간이 어느 월령의 월지에 태어났느냐를 놓고 보게 되는데 오늘 일간이라고 하는 것, 임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이 임이라고 하는 천간은 10개의 천간 중에서 9번째 천간이 되겠고요.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수가 되죠. 물의 기운을 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이 물의 기운 수라고 하는 것은 차가운 냉기, 영하 20도, 30도, 40도, 50도, 60도, 사람이 사는 현재 72도에서, 영하 72도에서 사는 곳도 있다고 제가 유튜브에서 본 적이 있는데, 그런 차가운 기운을 냉기, 수의 기운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임수라고 하는 것을 다시 음과 양으로 구분하게 되면 임수라고 하는 것은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수가 됩니다. 양수죠. 양수, 임수. 근데 이 양수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또 음수를 대동하고 있겠습니다. 개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같은 물의 기운이고 차가운 혹한의 한기. 어떤 게 더 차가울까요? 음을 대표하는 것은 개수이기 때문에 임수보다는 개수가 더 차갑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은 일단 개수라고 하는 것도 음수가 됩니다. 개수는. 그래서 음양으로 이렇게 구분하게 되면 임수는 양이요, 개수는 음이 되죠. 임수는 남성스러운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개수는 여성스러운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 그럼 선생님, 양이 더 차가운 것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양을 대표하는 것은 병화가 양을 대표하는 것이고 음을 대표하는 것은 개수가 음을 대표한다. 이거는 양은 더 양적인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양을 대표하겠죠. 병정화가 양인데 어떤 것이 정화보다는 병화가 더 양에 가깝죠. 더 강하죠. 음은 더 차가운 것을 말하는 건데 음은 어떻게 돼요? 같은 여자가 있다 하더라도 남성스러운 여성이 있는 거고, 진짜 천상 여성인 여자가 있죠. 그러면 누가 더 여성스러운 거예요? 여자가 더 여성스러운 거죠. 격투기 하는 여자는 양적인 개념이고, 다소 못하게 이렇게 신사임당처럼 그런 사람이 바로 음에 더 가깝다라고 해서 음을 대표하는 것은 개수, 양을 대표하는 것은 그래서 병화,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임수라고 하는 것은 양수라고 했죠. 음수에 비해서 방대한 개념의 수가 되죠. 굉장히 많은 양입니다. 대서양, 태평양, 인도양 같은 그러한 개념의 수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 임수라고 하는 것을 물생에 비유할 때 대해수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바다 같은 개념, 강호수 같은 개념의 수라고 해서 임수는 굉장히 큰 물에 해당이 되고, 임수라고 하는 것이 신왕했을 때 작은 물이 아닌 큰 물이 유동을 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쓰나미가 일거나 물이 범람하게 되죠. 그래서 임수의 특징, 일간이 왕해지면은 충분지성이 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충분지성을 임수는 왕했을 때 어떻게 잘 통제시켜 주느냐가 관건이 되는 것이고요. 상대적으로 개수라고 하는 것은 음수라고 했죠. 우로수와 같은 겁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작은 이슬 같거나 우리가 옹달샘 같은 물, 또는 정화수 같은 물,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용수 같은 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개수라고 하는 것은 작은 물이다. 컵 속에 있는 아주 맑고 깨끗한 청량감 있는 시원한 그런 물을 말하죠. 그래서 개수는 아무리 왕해도 범람할 우려는 없습니다.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은 이 범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걸 갖다 적절하게 통제, 관리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임수는 왕하면 무토로서 임수를 제방하고 병화로서 뭘 한다? 병화로 조후하게 되는데, 조후만 하는 게 아니라 병화는 무토를 보좌해주는 역할까지 하죠. 선생님, 왜 병화를 왜 씁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라고 하면, 임수가 왕하다라고 하면 토로서 임수를 제방하죠. 물론
기토는 안 되고 무토로서 제방을 하게 되는데, 임수가 왕하고 무토가 약하게 되면 오히려 수다토붕이 되기 때문에 병화로서 무토를 도와줘야 되는 것이고요. 또 임수, 수가라고 하는 것, 차가운 냉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임수든 개수든 왕해지게 되면 한기가 발생하기 때문에 무토도 도와줘야 되지만 차가워진 한기를 갖다가 따뜻하게 해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병화를 같이 쓸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병화는 그래서 무토도 도와주게 되고 조후까지 하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고, 개수는 왕에도 범람할 우려가 없기 때문에 개수는 무토기토를 쓰지 않고요. 간목으로서 왕수의 기운을 발산시키고, 개수도 왕해지게 되면 추워지고 한습해지기 때문에 병화로서 조후하는 것은 뭐 임수가 병화를 쓰는 것이나 개수가 병화를 쓰는 것이나 똑같지만은, 이 무토, 임수가 무토를 쓰는 것은 병화를 쓰는 것은 무토를 도와주는 역할도 하지만 개수가 병화를 쓰는 것은 오로지 뭐다, 목의 기운을 설해서 조후한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쓰는 것이다. 또 임수라고 하는 것이 신약한 경우도 있습니다. 신약한 경우에 무토를 섣불리 쓰면 임수도 아무리 양수인 임수라 하더라도 물이 고갈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임수가 신약할 때는 반드시 금으로서 금생수해서 임수의 수원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경우에 따라서는 경금을 쓰는 것이 이로울 때가 있고요. 상황에 따라서는 신금을 쓰는 것이 이로울 때가 있다. 무조건 금이라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경금을 쓰고 상황에 따라서 신금을 씁니다. 우리가 요리를 할 때도 그냥 칼을 쓰는 것이 아니라 닭을 잡을 때는 그거에 맞는 칼을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과도, 사과를 깎을 때는 과도를 쓰게 되죠. 과도 가지고 생선 작업하기가 힘들죠. 생선가게 가서 큰 그걸 가지고 과일을 깎기가 어렵죠. 그 마찬가지로 임수가 금을 쓸 때도 상황에 따라서 경금을 필요할 때도 있는 거고, 상황에 따라서는 신금이 필요할 때도 있는 것이다. 이거는 원령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요. 또 사주 전반적인 틀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는 것이니 그때 이거는 필요에 따라서 용신을 치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월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수가 태어난 월령 묘월이 되겠습니다. 묘월. 자, 묘월이라고 하는 것은 월령이라고 말씀드렸고, 위치는 이 자리입니다. 이거 월령 바로 월주의 지지를 월령이라고 하는 개념이고요. 저 개념은 바로 계절을 내포한다. 계절은 왕쇠와 한열의 개념을 내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월지에는 또 다른 지지와 달리 절기를 가지고 있다. 년에는 절기가 없습니다. 일지에도 절기가 없고요. 시에도 절기가 없습니다. 월지에만 절기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묘라고 하는 것은 경칩과 뭐가 있다? 춘분이 으로 구분되어 있고요. 중요한 거, 경칩이 되면서 월령이 인월에서 묘월로 바뀌게 된다. 인묘, 진월이 모두 봄이죠. 춘절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고요. 인묘, 진월은 방향은 동쪽이 되면서 오행으로는 목이 왕한 목왕절이다. 인월은 목의 임간지가 되는 것이고, 묘월은 목의 제왕지가 되는 것이고, 진월은 목의 쇠지가 되는 것이니, 인월과 묘월이 목이 가장 왕하다라고 하면 진월부터는 목의 기운은 점차 쇠갈해져 가는 것이고, 또 그 다음에 진월은 목이 실질적으로 토가 왕한 토왕절이다라고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묘월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이 왕하고, 목이 왕하면 목생화하니까 화도 세력을 얻는 것이나, 목은 토를 극하니까 묘월의 토는 약할 것이고요. 또 수생목하게 되면 수가 목을 생하지만은 목이 너무 왕하게 되면 목왕수축이 된다. 즉, 목이 너무 왕하게 되면은 수가 고갈이 된다. 목왕수축이라고도 하고요. 목다수축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게 되죠. 그래서 묘월에 임수 또는 내일 개수가 태어나게 되면 목은 지극히 왕한데 수는 지극히 약하죠. 그래서 신약한데 목이 왕하니까 설기태 과한 사주 구조가 되는 것이고요. 설기태과라고도 이렇게 표현하지만, 이것은 또 다른 말로 양수가 목을 보게 되면 수목, 진, 상관, 격이다라고도 표현하게 되죠. 진짜가 붙으면 뭐다? 진짜 상관이 왕한 것이고, 이런 것도 있어요. 수목, 가,
상관격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가짜가 붙으면 상관이 가짜로 왕한 것이다. 그래서 진상관격은 일간이 약하고 상관이 왕해서 일간이 약한 것을 말하고요. 수목가상관격은 일간인 수가 왕하고 목이 약하니까 이거는 일간이 왕한 것을 뜻하는 것이다. 그래서 진상관과 가상관은 차이가 반대죠. 진상관은 일간이 약하고 상관이 왕하다. 가상관은 일간이 왕하고 상관이 약하다. 이렇게 돼서 수목진상관격은 설기태과하다 해서 임수 왕하게 되면 무토를 쓴다라고는 했지만 묘월의 임수 그 다음에 인월의 임수 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인묘월의 임수는 신약이죠. 인월에는 경금을 썼습니다. 근데 묘월에는 경금보다는 신금을 더욱 좋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묘목이라고 하는 것은 그 본기가 을목이 되잖아요. 을목. 근데 경금을 이렇게 갖고 있게 되면은 이 묘 중에는 을목하고 경금하고 서로 탐합하려고 하는 그러한 관계들이죠. 을목은 경금 보면은 정관 남편이 된 것이고 경금이 을목을 보면 정제 처가 되는 것이니 경금이 을목을 제해줘야 임수가 입장에서 살 수가 있는데 얘가 얘를 제하러 갔다가 제하지 않고 서로 연애를 해버리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인월에는 경금을 쓰지만 묘월에는 신금을 쓰다. 신금은 여지없이 을목 보게 되면 들고 앞으로 해가지고 완전히 깨박살을 내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임수가 묘월에는 신금을 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신금을 얻어서 임수의 근월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사주에 예를 들어서 인비가 많다, 자수, 해수 등등이 많아서 임수가 왕해졌을 때는 그때는 다시 무토를 쓸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금을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한 구조가 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명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임수일간이 묘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격국이라고 하는 것 살펴보게 되면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원령과의 관계를 살펴 사주 8글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를 놓고 보는 것인데 임수라고 하는 것 양수가 될 것이고요. 월지에 있는 이 묘목이라고 하는 것은 음목이죠. 음에 해당되는 나무가 되겠습니다. 양대음이 되는 것이고 수생목의 관계, 내가 생하는 관계가 되겠습니다. 아생자 식상이라고 하고요. 식신과 상관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식신이라고 하는 것, 일간과 식상과의 관계가 양대양 또는 음대음이 되면 식신이 되겠고요. 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식상과의 관계가 오늘처럼 양대음 또는 음대양이 되면 이건 상관이 되죠. 상관격이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는 약하고 일간 수는 약하고 상관이 왕한 것이니 수목진 상관격이 되는 것이고 설기태과한 구조가 된다. 반드시 인성이나 비겁이 있어서 일간을 돕는 것이 필요한데 이럴 때는 인성을 얻게 되면은 상관폐인이 돼서 비견겁제를 얻는 것보다는 좀 더 나을 수 있다. 그래서 신금을 얻어서 임수를 생하고 신금을 얻어서 목을 억제한 연후에 예를 들어서 비겁을 다시 보게 되면 그때는 일간이 왕해지는 것이니 그때는 다시 무토를 쓸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는데 오늘 월간 을목이 투출되어 있어요. 원한적인 상관격에 설기가 더욱 왕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연지에 또 임목을 얻었습니다. 이건 완전 상관국을 이루어서 일간이 거의 고갈될 이 있는데 연간의 개수가 있다 손치더라도 이 겁재는 목을 생하고 일간을 돕기가 좀 어렵죠. 왜냐? 임수도 뿌리가 없고 개수도 뿌리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다행스럽게 일지에서 이 신금을 얻어서 임수가 뿌리를 이렇게 얻게 됩니다. 이 임수는 일간도 뿌리를 얻고요. 물론 개수도 이렇게 뿌리를 얻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신금이 지금은 용신으로서 작용을 하고요. 어떤 분들 자꾸 이런 얘기를 해요. 묘중에 을목하고 신중에 경금, 을경 합하면 나쁘지 않느냐. 그래도 그러면 없는 게 나을까요? 있는 게 나을까요? 당연히 있는 게 낫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생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경자시를 보겠습니다. 경자시 이렇게 되면 신금하고 자수하고 합을 하겠죠. 신자, 수국을 하고 또 신금에 뿌리를 둔 경금이 투출되어 있으니 수가 이거는 세력을 크게 얻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 정도 되게 되면은 무토로서 제방하고 병화로서 조후하는 그런 구조로 볼 수가 있는데 원국에 무토도 없고요. 원국에 화도 한 점도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좋을까요?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좋을까요? 당연히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필요한 구조가 되겠고요. 신해시 또
또 마찬가지로 경자시 마찬가지로 물론 화분되지 않겠지만 임수가 녹을 얻었고요. 신에 뿌릴 등 신금이 투출되어 있죠. 이 신금은 목을 제할 수 있는 공력을 크게 가지고 있게 되겠고 역시나 임수가 생왕해져 있으니 무토로서 제방하고 병화로서 조후하는 구조. 원국에 무토도 없고요. 병화도 없습니다. 운은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임인시가 되면 이건 큰일 납니다. 인신상충돼서 임수 천간에 임수 2개 개수 있다 하더라도 인신충에서 이 신금이 깨져버리게 되면 천간에 있는 임수 개수는 낙동강 오리알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안 좋겠죠, 당연히. 갱도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충되지 않았기 때문에 얘는 보존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뭐 개수 2개가 있기 때문에 수는 어느 정도 세력을 가지고 있다. 이 경우에도 물론 이제 금수운으로 가게 되면은 한습이 가중되기 때문에 조후가 되지 않죠, 전혀. 이것도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좋긴 한데 천간에 무토 대운 때가 어떨지 모르겠고 가장 안 좋은 대운은 이 상태에서는 남자로 태어났을 때 갑인대운 때 이렇게 인신충되는 것은 요거는 매우 조심해야 되겠죠. 어렸을 때 조금 몸이 안 좋거나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뭐 금수는 어릴 때 조우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인신상충되게 되면 임수의 뿌리를 건드리게 되는 것이 좋지 못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갑진시 되게 되면은 간목이 투출되어 있으나 묘월에 간목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식상이 왕한 구조가 되는데 진의 임수 투출 통근할 수 있죠. 신의 생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증 경금으로서 목도 제할 수 물론 충분하지 않지만 제할 수도 있겠죠. 이거 같은 경우에도 사주에 뭐가 없습니까? 전혀 없는 것은 화가 없습니다. 반드시 목화운을 만나야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온기를 가질 수 있는 것이고요. 을사시가 되게 되면은 이거는 사신합수가 되죠. 사화가 신하고 합쳐서 수가 되고 개수도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수의 세력이 그렇게 약하지 않다. 사신합수의 사화 가지고 조우하기는 좀 부족하기 때문에 역시 목화운으로 가는 것을 저는 권장하고요. 병오시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화를 충분히 얻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화를 얻었기 때문에 이거는 목화운으로 가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이거는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그럭저럭 괜찮다. 그러니까 아들로 태어날 때는 오시를 잡는 것이 낫다는 얘기죠. 근데 역시나 오시가 되더라도 갑인대운 때 인신충 되는 것은 요거는 조금 좋지 못한 구조가 되는 것이다. 자, 신금 2개를 얻었습니다. 당연히 임수일간이 이건 세력을 얻었습니다. 무토로서 임수를 제방하는 것 당연히 괜찮은 구조가 되는 것이다. 이거 금수운으로 가는 것보다는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월등히 좋다. 여자로 태어났을 때 생시가 많네요. 그죠? 괜찮은 생시가. 근데 남자의 아들의 경우에는 병오시 정도가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를 하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